이번 주 초부터 고흥과 여수에서 시작된 코로나 N차 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60세에서 74세 노인들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 문의를 해결할 콜센터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들어설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가 새 계획에 따라 건립됩니다. 탄소 제로 건물로 디자인되고 미래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무실 면적을 크게 늘렸습니다. 광양 세풍산업단지가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됩니다. 배후 부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 광양항 활성화에 새로운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고흥 거금도와 완도 고금도를 잇는 해양 관광도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신설되면 양 지역 간 이동 거리만 90km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수 MBC 뉴스데스크는 지역의 행정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당초 오는 10월 착공하게 될 새 통합청사는 당초 계획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순천시 신대지구에 들어설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오는 10월 착공합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아내는 데 추가 시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설계 변경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동부권 통합청사가 고단열, 고기밀 건축 시스템이 적용된 탄소 제로 건물로 건축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동부청사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우선의 그 건축 시스템을 고기밀, 고단열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대폭 이제 보완하였고, 그다음에 에너지 중립 선언에 따라서 우리 건물을 갖다가 에너지 탄소 중립 에너지 건물 제1호로 한번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는 디자인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좌우의 대칭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무실의 면적도 확대됐습니다. 사무실 면적은 10,000제곱미터에서 13,000제곱미터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 인원도 당초 240명에서 310명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공영 주차장 내 주차 면수도 민원 편의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520여 대 늘어난 810여 대 규모입니다. 도는 동부권 통합청사에 오는 2023년 5월 준공을 위해 직접 시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위탁해서 지금 건물을 추진하고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빨리 우리 동부권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전라남도가 직접 설계를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감리,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를 갖다가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라남도 직접 추진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행정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될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동부권 통합청사의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확정되면서 앞으로 본청 조직과 유관 기관의 구성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될지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순천의 복합문화공간인 예술의 전당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현재 운영 중인 문화예술회관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술의 전당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예술의 전당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연장 외에 소극장과 교육 스튜디오 등 다목적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고흥 지역 제사 모임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젯밤 이후 오늘까지 고흥에서만 모두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 모두 지난달 27일 친인척 10여 명이 참석한 제사 모임에서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도 어제와 오늘 여수 96번부터 101번까지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몽골 국적의 외국인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유흥업소발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확산세가 시작된 지난 2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만 4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우리 가족은 언제 또 어디에서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전남도가 백신과 관련한 문의를 해결할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에 계신 부모님을 대신해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는지, 타 지역 거주자인데 전남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디서 맞아야 하는지 백신 관련 문의가 이어집니다. 지역마다 달라 아리송한 방역 수칙도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콜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방역 수칙 철저하게 이제 잘 하셔야 되고 모임을 하더라도 항상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인원수 초과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을 돕고 접종 전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방접종 이제 이상 증상에 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요. 이제 예방접종 대상자인지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현재 사전 예약 대상은 5, 6월 접종 대상자인 만 60에서 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돌봄 인력 등입니다. 도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631곳 가운데 가까운 병원에 예약한 뒤 접종할 수 있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른바 노쇼에 대비한 대기 예약이 가능합니다. 22개 시군에서도 코로나19 콜센터를 열고 각종 문의와 사전 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안내, 이상 반응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도청에서 이제 중심을 잡고 예방접종 안내를 도민들한테 이렇게 신속히 하고.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21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쳐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49%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경자청이 개발하는 세풍산업단지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로 추가 지정됩니다. 올해 안에 동측과 서측 항만배후부지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신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 242만 제곱미터 가운데 107만 제곱미터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이 가운데 33만 제곱미터를 여수 광양항만공사를 통해 해수부가 959억 원에 매입해 항만배후부지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여기에 전남도가 소유한 7만 제곱미터의 부지 관리권을 추가로 위탁받아 올해 안에 총 40만 제곱미터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입주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경자청은 항만형 제조기업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6만 TEU 이상의 물동량과 400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자족형 화물 창출 배후단지를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더 싼 값에 수출입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광양항을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만공사는 나머지 세풍산단 135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특히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는 첫 사례로 현재의 광양항 배후부지가 올해 안에 소진돼 신규 지정이 시급하다는 데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광양 현재 배후단지가 입주 분양이 거의 90% 되어 있고 올해 중으로 100% 다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배후단지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동측 서측 배후부지에 이어 세풍산단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지정이 배후부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 광양항 활성화에 새로운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등량만권 시민사회가 지역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한다며 부산지방항공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조성 취소 소송에 관련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등량만권 시민사회는 고흥 국가종합비행장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 조만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오늘 광양시와 광양경자청, 포스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 리튬 생산 기업과
1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가 포함된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 리튬 솔루션은 2023년까지 율촌 산단에 7,600억 원을 투자해 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전기차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연간 4만 3천 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리튬 솔루션은 2차 전지 핵심 소재 원료인 리튬 광산을 보유한 해외 광산업체와 포스코가 합작 설립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연간 3,700억 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고흥 완도간 해양관광도로 건설을 위한 국도 승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기재부의 심사가 완료된 만큼 고흥 완도간 국도 승격의 구부 능선을 넘겼다면서 고흥과 완도 군민의 수건사업 배소를 위해 남은 행정 절차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흥 완도간 해양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 9천억 원의 국비로 고흥 거금도와 완도 고금도를 잇는 5개의 교량과 도로가 신설돼 양 지역 간 이동거리만 88km가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야 시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10대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막힌 도로 주변에 경찰 차량이 몰려있고 차량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새벽 0시 10분쯤 전남 목포의 한 교차로에서 19살 A씨가 몰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커브길에서 인도로 진입한 차량은 20m 정도 떨어진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10대 동승자 2명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경찰관 2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희 아들은 사고 난 시점부터 바로 현장에 사망을 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2명을 태운 채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사고 차량은 A씨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번 정도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술 먹고 운전을 하는 것은 반드시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경찰은 A씨가 과속으로 차를 몰다 구분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지역 현안 관련 첫 시험대가 여순특별법의 5월 국회 내 처리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여순특별법은 지난달 국회에서 행안위 법안 소위를 겨우 통과했을 뿐 야당의 거센 반대 기류 속에 상임위 전체 회의에 동의도 구하지 못한 채 5월 국회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3월 17일 여수시의회와 구례군 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여순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어 당 대표로서 여순특별법의 최종 법제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여야의 지도부가 내일 동시에 광주를 방문합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광주시당에서 연 뒤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도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함께 5.18 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양 당의 지도부가 같은 날 광주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광양시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교육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며 취업과 창업 연계까지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